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무용보 드라마 탑10 9위까지 알아봤고요. 8위를 알아보죠. 8위는요? 네, 8위는요. 2006년작입니다. 역시 한국 드라마고요. 이순재, 나문희, 박혜미, 정희로, 서민정 주연의 정준하도 나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또 시트콤. 네, 저는 연거푸 시트콤을 자리에 넣었습니다. 너무 큰 사랑을 거침없이 하이킥. 네, 거침없이 하이킥. 이 하이킥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뭐 하이킥도 예,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이 거침없이 하이킥은 이 나문희 배우의 나문희 씨의 이 짤 영상이 지금도 돕니다. 호박 고구마는 아주 명연기. 그게 뭐야? 호박 고구마? 이제 나문희 씨가 되게 짜증이 나가지고 가족들한테 화내는 장면인데 며느리가 자꾸 갈궈가지고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갈고 얄미워서 막 승질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호박 고구마가 뭐야? 네, 그게 그 호박 고구마 장면의 해보세요. 고구마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해보라고 막 시키니까 네. 화 짜증 나가지고. 이거 애들도 되게 좋아해요. 엄청 이런 좋아해요. 짤 네. 우리 은호가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거의 그 가족 내 권력 구조를 수도 없이 그려내는 드라마였는데. 그렇죠. 이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이것도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주변에 뭐 옆집에 살고 있는 뭐 다른 애들도 나오고 이 가족에 둘러싸여 있는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족들이 나오는데 각자의 이야기들을 막 이쪽 측면에서 보여주고 저쪽 측면에서 보여주고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방송사가 어디였어요? MBC였어요. MBC? 예. 거침없이 하이킥. 나도 뭐 이거 워낙 유명했던 시트콤이라 나는 왜 그 시간에 맨날 밖에 있었죠? 여러분들은 집에 있었습니까? 밖에서 나 술 먹느라 그랬나? 이게 본 적이 없어. 이게 코미디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중간 중간에 너무 슬픈 장면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그냥 웃기려고 만든 시트콤이 아니고 뭔가 작품성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럼 주인공이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그냥 그 가족이 다 주인공인가요? 그 특정 주인공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쪽 측면으로 볼 땐 이 사람이 주인공이 그렇죠.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막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입체적으로. 네, 입체적으로 그렇죠. 뭐 잘했네요. 정의로와 뭐 사랑 얘기도 나오고 또 서민정의 사랑 얘기도 나오고 그때 이제 서민정이 약간 푼숙. 그렇죠. 꽈당민정이랑 꽈당민정이라는 그치요. 별명까지 계속 넘어져요. 자꾸 등장하면 넘어지고 이래서 근데 되게 슬픈 장면들이 많았어. 나 맞아.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막 저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코리안 단짠에 이게 최초야. 맞아요. 이 드라마가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는 이게 엔딩이 굉장히 논란의 엔딩 그치. 장면이 약간 있던 걸로 미스테리하게 기억하거든요. 끝난 엔딩 장면이. 엔딩이었어요. 그 열린 결말 아니었나? 그렇죠. 일종의 열린 결말인데 이게 되게 굉장히 상징성 있게 끝내가지고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끝났는데 이 드라마가. 맞아. 아무튼 이 드라마 최고였어요. 이게 진짜 이거 흔한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 김병욱 PD. 기억이 나네요. 김병욱 PD.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끝으로 시트콤의 종말을 맞은 드라마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무슨 감자별 이런 거 나오는데. 맞아요. 그 뒤로도 뭐 감자별 맞아요. 그런 시트콤도 있었어요. 맞아요. 거침없이 하이킥도 또 다시 한번 나전의 속편. 그러니까 그런 시리즈물에 얘기할 때 시트콤의 하이킥. 시트콤의 최정점에 있었던 드라마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근데 왜 하이킥입니까? 여기도 누구 태권도 같은 거 하는 사람 있나? 주인공 중에?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 시원하게 걷어찬다 뭐 이런 건가? 뭐 되게 이렇게 시원시원해. 질른다. 시원시원하다가 또 울다가 막 그래요. 웃긴 건 엄청 웃기고 슬픈 건 또 맞아요. 엄청 슬프고. 이게 언제 방송했다고요? 2006년입니다. 2006년. 꽤 최근이네. 90년대 아니고. 순풍산부인과보다 뒤져 이게. 그렇죠. 순풍산부인과 2000년대니까요. 2000년대. 수많은 스타를 또 배출하기도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배우들을 굉장히 새로운 이미지를 딱 입혀주면서 그렇죠. 여기에 박영규 여기도 나와요? 아니에요. 박영곤 아니고 정준하가 나오고 이순재 씨가 박혜미. 굉장히 새로운 캐릭터를 정준하랑 박혜미랑 커플로 나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순재 씨가 저기 야동순재. 그렇죠. 왜? 야동을 가끔 보시거든. 야동순재라는 가족들 몰래 야동보다 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최과장의 8위. 네. 저는 또 미드네요. 2005년에 시작했고요. 네. 아직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안 끝났어요? 뭔지 알겠다. 예. 시즌 19 진행 중입니다. 뭐 전원일기예요? ABC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그레이 아나토미입니다. 네, 그레이스 네. 아나토미. 네. 야, 그 우리 이거 한국 아직도 합니까 이게? 아직도 해요. 진짜. 나 최근에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고. 대박이에요. 그레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레이가 계속 엘렌 펜페오라는 배우인데요. 얘는 뭐 딴 건 못 하겠네. 이거 의학 드라마인데 그 그레이라는 이 의사가 처음에 인턴으로 그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지금은 과장 이상이 된 거죠. 거의 예. 이 사람의 인생을 그러네. 거의 쫙 보여주는. 근데 뭐 한 17년 정도 했으면 이제 병원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드라마가 17년 했으면 대단하네. 거의 뭐 예. 전원일기급인데. 그쵸. 보다 보면 와, 이 인생에 대한 통찰력. 야, 너무 그래? 길어요. 이것도 사실 좀 이건 좀 왕좌의 게임보다 더 힘들거든요. 이거는 저기 시작할 수가 없네요, 저는. 아니 근데 약간 이거는 음. 그 스토리가 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똑 끊어져 있어서 그렇지. 중간중간 봐도 되긴 해.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못 듣겠네요. 17년을 어떻게 붙어? 아 근데 나도 이제 뒤늦게 시작했는데 저도 지금 아직 한 시즌 13? 13까지 봤어? 예. 근데 형 시작한 지도 한 10년 됐을 거 아니에요, 아 적어도. 10년 안 됐어. 10년 안 됐어요? 한 3년 됐나? 그래 3년? 네. 저도 뭐 시작해 봐요, 그럼. 아 근데 진짜 드라마가 너무 훌륭해요. 그 저희- 의사들 사이의 경쟁심 그리고 또 되게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이러는 모습들도 나오고 이 사람의 그 개인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 환자와의 관계라든지 그 환자들의 또 스토리들도 굉장히 짠하게 나오고 의학 드라마가 뭐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어떤 굉장히 다채로운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의사들도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 그거를 무엇보다 좀 그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보게 되는 의사들의 모습을 넘어서서 사람으로서의 의사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산드로도 아직 나와요? 아니요, 산드라오가 중간에 하차해요. 그 다른 병원에 굉장히 좋은 자리로 이제 갔구나. 예 가게 되는 산드로가 이제 한국계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되게 능력 한국의, 있는 예, 의사잖아요. 서적으로 근데 이제 예, 너무 뛰어난데 어릴 때부터 너무 뛰어나서 그리고 자기가 뛰어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수 없다는 평가를 좀 받는 거죠. 선배 의사랑 막 정분 나고 막. 예, 산드로가 근데 이걸로 떴죠. 완전 떴죠. 예, 어쨌든 저는 뭐 이 레전드급 의학 드라마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ER, 그렇죠. 그다음에 이 그레이스 아나토미도 있고 예. 종합병원. 하우스. 제너럴 호스피털은 약간 소브 오페라고요. 예. 그거는 뭐 의학 드라마는 아니고 예. 제너럴 호스피털은 아직도 그게 하나? 일일 안 하죠. 연속극이었어? 제너럴 호스피털은 또. 그거는 그냥 소프 오페라고요. ER이나 하우스 이런 거는 그레이스 아나토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하얀 거탑 이런 거는 네. 정말 재밌었잖아요. 네, 그렇게 어떤 의학 드라마들로 해서 이 의사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네, 그 양쪽 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법정 드라마들, 그렇죠. 이쪽은 의학 드라마들. 예, 그런 어떤 전문적인 우리가 사실 동경하는 어떤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법관이나 의사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나는 이런 게 되게 좀 순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거리도 좁혀주고.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 저건 말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은 되게 뭐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그럴 우리나라도 꽤 많아요. 김사부 이런 것도 있고. 낭만 닥터 낭만 김사부. 닥터. 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거고요. 예. 근데 다 이런 드라마에서 사실 그렇죠.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그럼요. 있겠죠. 예. 그레이 아나토미가 아직도 굉장한 나오고 있다는. 대작 예. 네. 시리즈입니다. 네. 자, 김 PD의 8위는 뭔가요? 여러분 또 모르실 것 같은데. 또 이상한 거. 아까 뭐 무한 이번에 제목은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입니다. 네가 만든 거야? JTBC에서 뉘신지. 설현이 나오고 양세종, 우도환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데 설현? 사극이에요, 사극. 그러니까 딱 이성계가 우화도 회군할 때부터 위화도. 위화도 우화도는 어디입니까? 위화도 회군할 때부터 이제 정권을 창출해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왕자의 난까지. 그러니까 이방원이 왕자의 난까지. 여말 하는. 선초 얘기군요. 근데 이게 그 주인공들이 역사의 그 말하자면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조연으로 나오고 그 아래서 이제 아주 민초들의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시 복수와 뭐 이런 것들 막 혹은 암투 뭐. 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신분에 의한 어떤 것들 막 또 서로 정분 났는데 하나는 전쟁도에 끌려가고 막 헤어지고 만나고 막 이런 것들 아주 최신판으로서는 가장 볼만하더라. 그래서 나의 나라입니다. 그 여말 그 선초에 대한 여러 드라마들이 있는데 형은 약간 좀 과거에 나왔던 그런 명작들 고시대를 다룬 명작들보다
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걸로 한 가지 말하자면 예. 정극. 그러니까 네. 이 실제 역사상을 그려주는 이 정극보다는 네.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여말 선초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민 혹은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에 대한 그 느낌 또 항상 억압받으면서 그것을 말하자면 깨쳐나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출세지향적이라 뭐 장군 밑에 뭐가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주인공들이 말하자면 역사 인물이 아니라 이 민초였다라는 게 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뭐 옛날 사극들이 다 왕조나 영웅들 중심으로 다 쓰여져 있고 또 그 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민초들 얘기라니까 또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설현이 예뻐요. 설현은 예쁘죠. 예뻐서 봤어요. 나의 나라. 나의 나라. 네. 여기서 나라는 조선. 나의 나라는 조선도 아니야. 주인공 이름이 나라입니까? 각자 이 사람들의 나라. 너의 나라는 과연 뭐냐? 여기 나오는 이 뭐 정도전 뭐 이런 사람들 이성계의 나라는 과연 뭐고 정도전의 나라는 뭐였으며 그 민초의 나라는 과연 뭐냐? 이게 다 정의가 달라요. 재밌어. 여기서 잠깐 그 사극 얘기를 좀 하고 가고 싶네요. 나는 사극은 되게 아까 진우가 대장금도 했지만 이 왕조를 다뤘던 옛날에 조선실록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예. MBC. 그거 MBC에서 쭉 했었잖아요. 그 사초들이랑 실록들 네. 복원해가지고 그런 거가 요즘은 이제 안 나오죠. 나오나요? 이미 근데 그건 정리가 됐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다 했나요? 그게? 그거 계속 하고 또 하고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그 작가가 있었잖아. 그 실록들 예. 해석해가지고 그런 거는 되게 좀 뭐랄까요? 좀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근데 돈이 되게 많이 드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사극이 예, 이제 그거를 돈을 들여서 그만큼을 뽑아내기가 이제 어려운 이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KBS가 아니면 못해요. 근데 KBS가 요즘 돈이 없으니까 좀 촬영하기가 쉽지 않은 근데 오히려 예. 돈이 난 없어. 이거는 드라마보다는 일종의 그 역사 약간 교양 프로그램 뭐 그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역사전을 혹시 그날, 예. 그게 더 재밌던데? 예, 그러니까 약간 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죠. 근데 약간 반 다큐식으로 구성해가지고 그 안에 또 이제 드라마도 살짝 있어. 근데 우리가 저기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를 이렇게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읽어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 그런 전국 드라마들이 사실은 되게 좋은 그 대중들에 대한 교육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교육.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교보제가 계속 되는 나중에 건데. 리런 재방송으로 계속 돌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드라마라는 게 한 10년, 20년 흐르고 나면 이 때깔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다시 보기는 좀 어려워서 다시 리메이크 해주는 과정 같은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근데 심심치 않게 계속 그런 사극 드라마들 히트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뿌리 깊은 나무, 세종, 뭐 정조, 뭐 유명한 왕들 다룬 그런. 네,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큰 규모로 이렇게 통사적으로 다루는 드라마는 예, 이제 그렇죠. 찾기가 어렵죠. 예. 배경만 놓고 각색을 좀 해서 나오던 거. 근데 나는 대장금 아까 얘기했지만 대장금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도라고 보는데 정사에 있는 그 왕조의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었던 그렇죠. 정말 민초들의 이야기들이 네, 그런 거는 이제 훨씬 보기 상상력을 좋거든요. 발휘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야사 같은 거를 보고서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논란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죠. 예, 뭐 이게 역사를 왜곡해서 사람들이 이건 되게 역사적으로 확실한 게 있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드라마에서 다르게 바꿔버리면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지 않냐라는 그렇죠. 비판들도 있긴 합니다. 뭐 고증도 잘못해서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있었던 드라마도 있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뭐 온당하다고 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네. 나는 오히려 이 정사에 대한 아주 뭐랄까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항상 이 야사나 네. 이 시대 상황에 대한 접근이 같이 이루어져야 그 역사가 더 선명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아예 외국의 스토리를 수입해가지고 막 그냥 등장인물만 왕 이름만 갖다 붙이는 드라마도 물론 있어서 약간 눈산치 부리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뭐요? 철종 얘기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뭐지 그? 철인왕후 같은 드라마는 사실 그거는 영 말이 안 되는 드라마긴 해. 근데 철인왕후 재밌었는데. 재미는 있지. 그게 무슨 뭐 근데 이제 그걸 삐딱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뭐 심지어 조선구마사 같은 드라마는 아예 하다 말고 멈췄죠. 예, 아예 그 역사 왜곡 문제가 딱 심해서. 나오면서 사람 비판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드라마를 폐지했죠. 폐지해 버렸죠. 근데 나는 그건 좀 과도했다고 봐요. 그런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저번에 세종 그 한글 만들었던 영화 있었잖아요. 나란 말씀이. 나란 말씀이. 예. 거기서 이제 한글을 어떻게 창제했는지. 네. 거기에 대한 야사를 다뤘죠. 네. 그거 이제 뭐 설 중에 하나를 영화로 네.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뭐 세종을 모독했다는 둥 뭐. 근데 나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난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얘기한 드라마 같은 경우는 결론을 바꿔버리거든.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바꿔버려. 인물들의 어떤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뭐 철종의 이야기는 뭐 강화도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긴 하잖아.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을 확 바꿔서 약간 국뽕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서 그냥 일종의 역사 판타지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오시아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 판타지는 역사 판타지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고지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해줄 필요가 있다. 아니 그걸 고지를 뭘 무슨 뭐 대한뉴스도 아니고 앞에다 합니까? 그거 그냥 보고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문제 제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마녀사냥식 그 여론몰이에 난 좀 불만이 있어. 고지를 좀 할 필요는 그래서 뭐 영화에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앞부분에 막 자막 같은 걸로 여기에 나오는 뭐 지명이나 뭐 사람의 이름이나 뭐 사건이나 이런 거는 허구에 의한 거고 실제 하지 않는 거고 일체도 혹시나 우연입니다. 우연입니다.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한 어떤 노력인데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예. 뭐. 그거 보고서 판단하고 그 대중이 판단하면 되죠. 네. 김 PD의 8위는 나의 나라. 이게 생소한 드라마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가장도 처음 들어봤어. 나의 나라. 설현 나오는데도 예, 저 설현은 잘 압니다. 아 잘하니까. 봐봐 재밌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재밌어. 네. 오샤기 뽑은 무슨 드라마를 보겠다고 8위는 24. 우와, 이것도 길어. 나랑 겹쳤다. 이것도 겹칩니다. 24시간을 뭐 이리 섰고 저리 섰고 막 아, 약간 실험적이야 이것도. 이거 대단한 드라마죠. 제가 그 미드 어렸을 때 뭐 우리 뭐 그냥 그 V 보던 그 초원의 집 보던 그런 거를 해서 완전히 그 어떤 패러다임이 바뀐 저한테는. 그렇죠. 이때는 그거를 이제 DVD로 봤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연속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 무슨 무협지나 무슨 옛날 그 이현세 허영만 만화 보듯이 못 끊고 그 24가 24시간 동안 일어난 24개 에피소드입니다. 실시간으로 가요. 시즌 1이 이제 24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시즌 하나가 다 2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얼 타임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짜맞춘다라는 게 난 신기한 거죠. 시간대를 다 맞춰서. 예, 그 아까 그 지정 생존자 주인공이었던 키퍼 서덜랜드가 네. 여기서 잭 바우어라는 네. 아주 뭐 CTU 요원. CTU 카운터 테러 유닛인가 뭐 하여튼 테러 방지 뭐 하는 그런 부서가 이제 가상으로 네. 해가지고 테러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 에피소드 1, 2, 3, 4 정도는 너무 재밌어서 난 못 끊고 봤어요. 그게 나의 실시간과 같이 가요. 그 1시간이 24시간이 24시간을 막 보게 되는 거지. 중간에 끊으면 너무 괴로워. 중간에 끊으면 안 될 것 같아. 끊으면 이게 심정적으로 너무 괴로워. 눈깔이 막 빠지면서 막 보는 거죠. 하여튼 이게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서부터 쭉 해서 2014년 뭐 이런 데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시즌이 9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리뎀션도 나오고 뭐 이 사족들이 좀 붙어 있어요. 네. 워낙 히트한 거라서 좌우지간 근데 시즌 9개가 24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24 곱하기 하여튼 팍스에서 방송했죠. 네, 폭스에서 네. 나왔고 뭐 중간 중간에 그 이제 키퍼 서덜랜드가 주인공만 안 변하고 나머지는 다 죽고 뭐 다치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항상 배신자가 있고 그 배신자 몰래 일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죠. 그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시즌이 끝나면 좀 시원하게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잔병감 있어. 떡밥을 확 던져놓고 다음 시즌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는 약간 다 나왔을 때 본 게 아니라 시즌 뭐 한 5까지 나왔을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직 시즌 6이 안 나왔는데 5에서 그러고 끝난 거예요. 이 시즌 6이 나오려면 기다려야 돼. 아, 나 진짜 되게 열받았어 그때. 열받아서 막 혼자 방 안에서 막 침대를 막 내려치면서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니까. 열받아가지고. 몰입을 많이 했군요. 아니 몰입을 안 할 수 없는 드라마죠. 이 정도로 몰입감이 있다고요? 네. 처음엔 그랬죠. 왜냐면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뭐 엄청난 히트였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봤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24 이후로 이제 미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고 아, 이제 이거는 몇 편까지 나오는지 다 봐가지고 계산해서 몰아봐야 되지. 이거 괜히 시작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하여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근데 재밌던 게 이게 수위도 되게 세고 테러 이런 거 방지하는 건데 중간에 이 잭 바우어는 밥도 안 먹고 그렇죠. 화장실도 안 가. 담배도 안 피고 예. 욕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시청자 그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지킨 거야. 욕을 안 해. 우리는 뭐 대통령도 욕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욕도 안 하는. 이 테러범들 상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과격한 행동을 하는데 말은 다 아주 곱게 합니다. 공손하게. 공손해. 훌륭한 공무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훌륭한 공무원이네. 근무 시간에는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24가 저의 발표였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텍스트죠, 텍스트. 네, 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렇죠. 예. 뭐 이게 비슷한 류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재밌으니까. 네. 저는 지정생존자도 사실은 이 드라마의 비슷하네요. 연속 선상에 있다고 봐요. 네. 네. 제가 소개할 7위입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까?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